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내륙 지역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생긴 곳도 있을 텐데요. 오후부터는 강원 지역 대부분에 강한 바람도 예보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원주 지역 오늘 기온 0도에서 13도 예상되고요. 횡성과 영월, 평창은 영하 3도에서 12도 사이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공모사업 성공 시 원주시청 직장운동팀 소속 빙상실업팀을 창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려견 쉼터인 아름드를 개장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횡성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홍천과 삼척, 정선 등 강원 15개 시군에서 공중보건의 17명을 차출해 상급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상급병원 3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다만 당장 공부의 재배치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 정확한 배치 시기는 정부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업무 혁신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제시한 과제 가운데 11개를 개선 과제 후보로 선정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에는 주간회의 축소와 시책사업 일몰제, 형식적 위원회 폐지 등을 업무 혁신 5대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횡성군은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0여 명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라오스가 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각각 100여 명씩입니다. 라오스 근로자 가운데 100여 명은 이달 15일에 입국합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 왕릉 원형복원을 위해 철거되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 건립부지 선정 공모에 원주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어제 원주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체육과의 홍종인 체육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성공할 경우에 직장운동부 소속 빙상실업팀을 창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죠. 이 운영 구상 방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원주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빙상 실험팀을 창단할 계획이고요. 실업팀은 지도자 2명, 선수 5명 정도로 구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량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을 모집해서 또 적극 지원해서 우리나라 빙상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지도자 2명, 선수 5명으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대가 큽니다.
원주시는 또 초중고와 대학생 선수 지원을 통해서 빙상 종목 계열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빙상 예.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어떤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현재 원주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빙상부가 없는데요. 네. 이것은 선수들이 훈련에 필요한 이제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이 원주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초중고교의 빙상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경비 등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에서도 빙상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관내 학교에서 배출된 우수한 선수들을 시청 실업팀으로 영입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원주시가 우리나라를 빛낼 빙상 인재를 다수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초중고 대학교 어디에도 이제 빙상부가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할 시설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돼서 저희 원주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들을 충분히 양성해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선수들이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또 최근 원주시 댄싱 공연장에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시민들을 위한 아이스링크장이 운영이 됐었죠. 예. 네, 당시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아이스링크장 사업의 성과는 어땠나요? 예, 저희 명륜동 댄싱 공연장에 조성해서 운영했던 아이스링크는 원주시에서 이제 좀 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펀시티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겨울철 약 52일간 운영하였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셨고요.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용 기간 동안 방문해 주신 분이 총 4만여 명 정도 되시고요. 네. 이 중에 1만 명 이상이 키즈 썰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썰매장을 운영했던 것이 이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겨울 이제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 또는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 더 분석해서 올해는 시민분들에게 더 좋은 아이스링크장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시티 이름만 들어도 즐거워지는데 4만여 명이 찾아주셨고 키즈 썰매장이 인기가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보완을 해서 매년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예,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1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그 정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시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원주에 그럼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이 확정이 된다면 부지는 어디로 계획돼 있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판보면 서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야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지난 2018년 부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국방부에서도 이 미활용 군부지를 시민 환원도 하고 주민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가 원주시의 국방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을 건립하고 국방부의 주민 수건도 해결하고 원주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이렇게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약간 이 부지가 선정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원주가 갖고 있는 좀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원주는 입체적으로 광역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TX역도
3개가 있고요. 고속도로도 3개가 지나가고 있고 국도 3개가 교체하는 이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GTX 노선이 확정돼서 강남까지 30분, 인천국제공항까지 60분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공항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현 부지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과 유사한 지형으로 선수들이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청 부지 10분 정도 거리에 3개의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하여서 이제 의료 체계가 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시는 이제 중부 내륙권 중심도시입니다. 네네. 남북권, 충청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빙상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제 원주시만의 강점과 36만 우리 원주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제 스케이트장이 원주에 건립돼야 하는 원주시만의 강점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광역교통망, 교통의 편리성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3종 세트를 다 충족해주는 곳이 우리 원주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가짐 그대로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체육과의 홍종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증가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는 16일부터 반려견 쉼터, 이름이 참 예뻐요. 아름들을 개장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16일부터 반려견 쉼터 아름들이 개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름들은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들판의 줄임말로 반려견을 위한 쉼터입니다. 원주시의 동물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2628가구에서 28,393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는데요.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이유로 반려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비반려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16일부터 아름들을 개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들은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들판의 줄임말로 흥업면 흥업리 222번지 흥업쉼터 내에 위치해 있고 반려동물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비반려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시설은 반려견 크기에 따라 중소형견과 대형견 운동장을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고 반려견 놀이시설과 진드기 기피제, 테이블 및 의자 등이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보호자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놀이터 입장 시에는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과 질병이 있는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박다연 리포터도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반려동물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있는데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희소식인 것 같고 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지 네. 철저히 검증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들의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나 이용 수칙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름드레는 반려견 크기에 따라 놀이터 시설이 조성돼 있고요. 중소형견과 대형견 운동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반려견 놀이시설과 반려인들을 위한 진드기 기피제, 테이블과 의자 등의 편의시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려견 쉼터 아름드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터 안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려견 간식과 보호자 음식 등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놀이터 안에서 배변 처리는 직접 해주셔야 하고 놀이터를 나오실 때 목줄을 다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들 이용료는 무료고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과 또 질병이 있는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혁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원주시에서 실시 중인 동물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서 일명 마당개라고 불리는 실외 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기유실된 후 야생화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개체수 관리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대상자 선정 후 2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하였을 때 진료비, 미용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 중에 있으니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반려견 이동 시 놀이터 운영과 반려동물 교육도 실시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용료가 무료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애견 동반 카페에만 가도 반려견 이용료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료가 따로 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음료도 판매를 해서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갑니다. 아, 정말요? 네, 무료라는 점이 특히 좋아서 반려인들에게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름들의 운영 시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매년 3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입니다. 단 기상 악화로 인해 이용이 곤란할 경우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6일이?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번 이용 주 가능합니다. 토요일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업 발굴과 성장지원 기초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개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횡성군 사회경제적지원센터의 이미숙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죠. 21년에 제정된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횡성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횡성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 즉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의 조직의 활동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 마케팅, 교육 판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포함 네네네. 관계일까요? 포함 관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뭐 이런 다양한 공헌형 뭐 이런 형태가 네네네네. 있는데 네네.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통 사회적 기업 이런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원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던데. 네.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역의 필요성이 좀 대두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기존에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군이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이 저희처럼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24년이면 이제 올해 횡성군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많더라고요. 기초 지원 시스템 구축, 또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 발굴, 성장 지원 등에 관한 13가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네. 우선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창업 입문 교육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023년부로 지난해 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탁 법인이 교체되고 처음 시행된 사업이 창업 입문 교육입니다. 네. 네, 3월 28일에 진행된 창업 입문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횡성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창업의 기본 이해를 통해 관내 사회적 경제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에 마련되었고요. 장소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2층 다목적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창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에 대한 우대를 해드리려고 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을 희망하는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횡성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창업을 희망하시는데 횡성군에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네요. 또 이 밖에 추진이 예정돼 있는 나머지 12개의 사업도 어떤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법인이 바뀜에 따라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지역에서 신뢰감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그리고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수준을 정하도록 개편한 바 중앙부처 자치단체 사업에 SVI라는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반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와 함께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 상담,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과 홍보, 그리고 창업 모델 발굴 지원 및 신제품 서비스 개발 고급화 지원 등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창업 입문교육 말고 다른 사업들도 횡성군민뿐 아니라 이제 다른 주민들도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네네. 우선 저희가 원래 설립 때부터 사회적 경제 관련한 모든 사업들은 횡성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네. 강원도 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특히 2024년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계획 및 교육들은 횡성 국민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한 관내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인근 지역의 분들도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횡성군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리해보면 이를 통한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 시작되는 창업 입문교육 수료생은 창업모델 발굴 지원사업 참여 시에 우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미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